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나이가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고 말하곤 했죠. 그땐 솔직히 그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 일하면서 총칼 없는 전쟁터와 같은 직장 생활을 혼자 버텨내다 보니 그 친구의 말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였고 유부남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첫 관계는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제가 취하자 그 사람은 저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이어졌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저는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까지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 혼자 떠안은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요. 솔직히 제 잘못이 20%라면 나머지 80%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책임비로 쓴 660만 원, 혹시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모든 책임을 자신만 지는 게 억울하다고 느끼고 계시고 있는데요. 상간소송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를 함께한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직장 상사인 상대방한테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책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당하여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선행소송에서 조정 등을 통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도 없으시고 판결로 받으셨기 때문에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구상금 청구 절차 어떻게 되나요? 구상금 청구의 소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3천만 원 미만의 청구가 되실 것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이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이 선행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인에게 지급하셨던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상대방의 내부적인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연자분은 이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도 이제 66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구상 청구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이건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행소송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으셨고 그 안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연자분 지금 상대방의 책임이 80%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책임 비율은 어느 정도로 판단이 될까요? 상대방의 책임이 사연자분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80%까지는 인정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느 정도 비자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대방의 책임을 80%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통 이제 분담 비율은 5대5 정도로 되는 걸까요? 보통은 5대5로 보시면 되는데 본 사안처럼 어느 일방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높게 평가되는 사안에서는 보통은 4대6 정도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직장 상사였고 또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처음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된 부분 정도 고려가 된다면 이제 사연자분의 책임이 4, 상대방이 6 정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구상금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간 소송이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보통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걸까요? 다투시는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을 하신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이제 실제로 제기해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상간자 소송 진행하면서 중간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구상금 청구 없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하실 수 없습니다.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에서 반영한 액수로 아마 조정이 되실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 구상금 포기하는 그 액수의 조정이라고 하면은 금액이 좀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낮아지는 걸까요? 보통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사연자분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하면 서로 과실 비율만큼 구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요. 이전 소송에서 낸 변호사 비용은 이미 비용 확정에 소송 비용 확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하면 상대방 책임 80%라고 주장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